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수처법 관련해서만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활동 이제 중단이 됐다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해서 이제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한 번만 더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 이제 추천위원회가 재개되더라도 네. 법 개정 작업을 이제 미루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결론이 낸다면 다행인데 혹시 추천위원회 재개를 다시 이제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이거 활용을 하게 되면 네. 법 개정이 늦춰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의에서 좀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그 말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그 어떤 빌미를 찾기 위한 것인가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는데 빨리 출범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당이 추천했던 네 분 중에 두 분은 그 문재인 정부 초대 그 검찰총장으로도 추천이 됐을 정도로 법조계 안에서는 물론이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저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뭐 우리 당이 추천해서 받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이렇게 추천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분들 배제하고 괜찮은 분들 그 두 분의 비길 만한 분들을 다시 추천하면은 추천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자, 지난해 연말에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때 이후 지금까지 과정 한번 영상으로 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0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법안이 재석 통과됐습니다.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했고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죠. 근데 왜 이거 더 만들었을까요? 딴 생각이 있어서 만든 거죠. 다 사건 중단시키겠죠. 다 갖고 와라. 중단시키겠죠. 4월 총선에서도 각 당은 공수처 출범과 공수처 출범 저지를 내걸었습니다. 결국 통합당은 총선 패배 뒤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 15일이 지나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출범을 연기하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일이며 이에 민주당이 8월 4일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 관련 3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에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차일 피일 미뤘습니다. 우리 당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지난 19일 후보 압축에 실패한 뒤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가 계속해서 정치적 대리인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여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회를 다시 한 번 더 열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은 딱 한 번만 모이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그거와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따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오늘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같이 만나고 하잖아요. 네. 타협점 좀 찾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을 비토하는 것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도 이제 수용하겠다고 시작을 한 건데 아예 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비토하겠다. 그러니까 공수처 이미 제정된 법 자체를 비토하겠다. 이러면은 이건 허용이 안 돼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10명의 후보를 추천한 후보를 심의한 결과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자, 분명한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도 본인들이 찬성을 안 해요. 그 당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그러니까 2표가 나왔어요. 2표가 나왔는데 다른 쪽에 있는 추천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네. 2명인데 네. 그 중에 만약에 다른 쪽에서 찍었다면 3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2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 자기들이 추천한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네. 혹시 민주당이나 네. 아니면 이제 이 중립적인 인사들이 찬성할 만한 후보는 아예 또 안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참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립적인 인사 뭐 다른 좋은 사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는 10명 중에 진짜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공수처법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이 들어가 있는 법이어서 이 사람 올리면 보나마나 이건 비토다. 이런 사람 다 빼고 추천한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이 추천한 2분도 거의 우리 당하고 거의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 대한변협 행정처장이 추천한 분들은 정말 우리 당의 성향이라든가 우리 당의 어떤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야당이 만약에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거기서 3차까지 갔는데도 미동을 안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그냥 제도 자체를 이거 반대하는 거구나. 그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결론이 불가피합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반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당에서 추천된 분들, 네. 그러니까 4분이 추천이 됐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네. 그 4분은 우리 추천위원들 2분이 각자 2분씩 이렇게 추천했을 수도 있고 네. 또 당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천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당 추천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당 추천위원들은 우리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 추천한 거 무조건 찍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 추천했던 제3의 기관들이 추천했던 공수처장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 권력 비리도 수사할 수 있는 강단 그리고 법상으로는 현재 통과된 법상으로는 검찰보다도 오히려 상위 기관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 큰 기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역량 그런 있는 분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당이 추천한 분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 반대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리 추천위원들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제3의 기관들이 추천한 분들을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건 딱 그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에서 추천하거나 제3기관에서 추천한 우리 당이 아닌 추천자들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리더십, 또 강단, 조직을 이끌어서 갈 수 있는 역량과 경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되는 분들 놓고서 2번, 3번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나중에 파행을 가기 위한 명분 만들기밖에 안 되고 제대로 된 사람들 다시 추천해가지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것이 정도인데 그런 걸 안 하고서 안 되는 분들, 함량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분들 붙잡고 계속 회의를 돌리는 거는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오랜 기간 이제 기다려왔다는 그런 입장이신데. 근데 제가 한 가지만요. 네.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조금 저는 약간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10분이요. 네. 함량 미달인 분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상 어디랑 가까워서 문제가 될 분은 있지 공수처장을 맡기에 한 분도 빠지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법무부 장관 후보도 있었고요. 검찰총장 후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항의 전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추천위원분들이 추천한 후보자들도 다 저기 함량은 저는 충분하신 분이라고 하는 함량은 거죠? 돼요. 문제는 정치적으로 좀 어디에 너무 과도하게 기울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건데 네. 10분이 함량면에서 문제가 된다. 저는 그거는 정말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10명을 그렇게 공격할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오랜 기간 기다려왔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지금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가져서 그러니까 12월 출범이 아니라 뭐 1월이나 2월 출범이더라도 시간을 좀 더 늦출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건 거예요. 국민들이 허용을 안 합니다. 7월 15일 날 출범하기로 돼 있는 법이에요. 네. 법이 아무리 늦춰져도 지금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혹은 정당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만약에 이걸 해를 넘긴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 국민들이 안 지켜도 상관없다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비토를 하게 되면 또다시 또 소집해서 또 후보자가 나왔는데 똑같은 이유로 또 비토를 하게 되면 계속 그게 내년이 되건 내후년이 되건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는 없고요. 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을 겁니다. 첫째는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물론 이 법 자체가 공수처법이 아까도 나왔지만은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이기 때문에 네. 이 법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조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나갔고 헌법재판소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네. 기왕 이제 헌재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고 법 개정이 당장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출범하는 것 자체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공수처장으로서 제대로 될 만한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라는 데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며칠 더 시간이 걸리는 거는 저는 그건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분명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권력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고 힘 있는 기관을 제대로 이끌어갈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추천이 됐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억지 부려서 저 사람 아니야라고 해서 아니는 게 아닙니다. 법조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 일반 대중의 보는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저 정도면 괜찮다. 또 우리 당 안에도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저런 사람은 괜찮다라고 우리 의견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또 바라보는 국민들이 저 정도면 이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계속 비토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끈다고요? 내년 당장 서울시장 선거 있고 부산시장 선거 있는데 우리가 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럴 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아까 다른 제 토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중립 독립 보장되고 제대로 권력 수사 비리 수사할 수 있고 이 공수처를 이끌어갈 역량만 되는 분이면 바로 우리가 임명할 겁니다. 다 바로 동의할 겁니다. 사실은 그 제일 합당한 분이 저희 당이 추천한 두 분이라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 정도 되는 분들을 추천해 보시라. 그러면 우리 동의합니다. 근데 1차, 2차 투표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더 많은 표를 받았었잖아요. 저희 당이 추천했던 분들이 네. 그럼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아는 저희 당 추천한 네 분 그중에 특히 이제 두 분을 아는 분들은 대개 다 그 민주당이든 뭐 또 우리 당 쪽이든 또 우리 당과 가까운 쪽이든 반대 쪽이든 간에 그분들은 다 인정하더라고요.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임명하면 그거는 무난하다.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다 인정하는데 민주당이 비토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두 사람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을 빨리 임명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당이 추천해서 싫다고 한다면 그 두 분에 비견될 만한
저 두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사람들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 추천해 주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급선무고.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꼭 두 분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나오시는 국회의원분들 말을 들어보면 의견이 이렇게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중간지대 분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조혜진 의원 말씀 들어보면 그 이번에 추천된 10분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신뢰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분들이 역량이 없습니까? 충분히 차고 넘치는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다 말씀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기관의 대표로 추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법조계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데가 대한변협 아닙니까? 대한변협이 회장 혼자 추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회원 변호사들이 자기도 추천하고 뭐 여러 가지 추천을 했는데 그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시한이 지나면 또 안 받고 이러면서 되게 엄격한 관리를 해서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대한변협의 그 집단 지성 자체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반대한다고 그 10분의 그 멀쩡한 우리 법조인들을 무능력자로 매도하고 또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를 매도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공수처 논의가 있던 초기부터 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늘 저는 이 법대로 하면은 중립적인 독립적인 공수처장 임명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그 당시부터 했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 아니다. 중립성, 독립성 확실히 보장된다. 그 장치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그 국민의힘에 비토권을 줬다. 또 하나는 대법원, 변협, 법무장관 같은 그런 중립적인 분들이 참여한다라고 반론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한테 비토권 줬다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걷어갈 거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져갈 태세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는 대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법무장관 그게 어떻게 중립적이냐. 근데 첫 번째 법을 마음대로 고치는 건 지금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 세 분이 중립적이라고 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추천위 행사 회의 과정에서 보면 그분들이 완전히 그런 성향을 드러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실망입니다. 저는 의심을 했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랬는데 추천위 행사를 민주당하고 딱 보조로 맞춰가지고 쭉 진행을 해버렸잖아요. 자, 민주당이 처음에 이 법안 발의할 때 같이 발의하셨잖아요. 비토권이 이렇게 행사될 것이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절박해서 넣었던 건가요?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갈 거다. 이거 전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을 정할 때 법을 정해놓으면 이거 안 지킬 거다. 혹은 뭔가 악용할 거다. 이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대개 합리적인 상식에 의해서 법의 범위 안에서 활동할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법의 의미를 잘 지금 왜곡시키는 건데요.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거는 비토권이 행사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비토권이 존재하는 순간 추천 단계부터 그 비토권을 의식해서 추천해서 걸러지는데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10분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당의 2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대한변협이라든가 법원행정처,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신 모든 분들이 비토권을 다 의식해서 비토권을 통과할 만한 분들로 내부 검열을 거쳐서 추천된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트집 잡을 게 없어요. 정치적 중립성에서는. 그러니까 들고 나온 게 함량 미달이에요. 능력 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중립적인,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후보를 뽑는 데는 성공한 겁니다. 10명이 거의 한두 명 빼고는 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후보들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니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저 야당의 제도를 비토하는 그런 무리한 욕심, 이거를 통제하는 장치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런 거죠. 자, 이 논의를 해볼게요. 자, 내일 이제 법사위에서 그래서 관련법 이제 개정안을 이제 논의를 해보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온 안을 보면 김용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제적위원 3분의 2로
그 의결 전족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혜련 의원안은 국회의장이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남겨놨고요. 그러니까 뭐 박범계 의원안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지금 말씀드린 안보다는 조금 현실성은 좀 떨어져 보이기는 하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김용민 의원 아니던 백혜련 의원 아니던 둘 중에 어느 거나 다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떤 게 조금 더 제 현실적으로 더 예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시나요? 내일 이제 우리 소위를 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 안이 어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그러니까 두 분 안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종합된 안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해봤지만 우리가 이번에 지금 5개월째 출범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출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다음번 공수처장이 교체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공수처가 존재하고 움직이는데 기관장이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에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래서 공수처법 개정은 저는 뭐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한을 정하는 일, 그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시한을 계속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이제 법에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 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텐데 7분의 6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뭔가 그 비토권이라든가 아니면 여당의 어떤 독주를 막으려면 진짜 이런 식으로 작동 불가능한 그 불능제도예요. 이거는 불능제도 말고 조금 더 여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추천위원들 숫자를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추천위원들이 보강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안을 한번 고민을 해서 공정성에는 의심받지 않되 의사결정은 가능한 그런 제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나온 두 가지 안 예. 어떤 안이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개입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렇죠.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뜻대로 민주당 마음에 드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 하소연 역할을 할 사람, 공수처를 청와대의 권력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청부 수사를 시행하는 집행하는 기관으로 만들 사람을 임명하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제도화할 명분으로서 야당이 계속 이 출범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당이 추천한 두 분을 갖다가 민주당이 받아들였더라면은 지금 공수처장 벌써 인사청문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든, 우리 당이 추천해서 마음에 안 든다면 그분들 정도 중량감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검증된 분들 추천하면 바로 우리가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추천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토는 우리는 저쪽 추천 후보를 비토했지만 민주당 우리도 저 추천 후보들을 비토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비토권을 마치 우리만 행사한 것처럼 민주당도 우리 후보들을 비토해놓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사람들 다 임명 못하게 해놓고서는 우리만 비토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가지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에 추천위원 뽑을 때라든지 이럴 때 예. 빨리빨리 했으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 자체가 지금 반쪽 법안이었잖아요. 반쪽이 반대하는 걸 갖다가 숫자 몇 명 더 얹어가지고 그것도 사기 약간 이렇게 속임수로 몇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중에 다 뒤통수 치고 해가지고 다 이제 돌아섰지만은 그 선거법 미끼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기만적으로 국회 운영해가지고 숫자를 맞춰가지고 겨우 몇 석 넘겨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런 반쪽 법안이잖아요. 그거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더구나 21대로 바뀌었으면 21대 국회의원들이 새로 뜻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법안 만들어야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었는데 그게 민주당이 우리가 시간을 뒀지만 다 낭비해버렸잖아요. 손 하나도 안 대고 이제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은 빨리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대로 된 법 만들 시간은 줬지만은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더니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법은 내일이라도 바로 그냥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들어보시면 다 아시지만 국민의힘은 사실 공수처 출범을 시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공수처를 좌절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처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쟁점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미 5개월 동안에 논쟁했으면 이미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도는 분명합니다. 공수처 맞겠다. 그러면 솔직하게 맞겠다고 얘기하고 뭐 장애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장내에서 표결을 하든지 뭐 성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뭔가를 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자세로 본다면 전 공수처 출범에 참여할 의지가 좀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시청자분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계속 각 당의 입장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야 지도부의 입장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버린다면 법을 보완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추워도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정말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출발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양쪽 얘기를 종합해 보면 법 개정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갈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법 개정 민주당이 내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혹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수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걸 국민들도 다 보셨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3법 처리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틀 사흘 만에 다 채해버리잖아요. 어떤 법안은 몇 달 걸리고 어떤 법안은 뭐 1년 걸리고 어떤 법안은 4년 내내 그 계류돼 있다가 폐기되는 경우도 많은데 2, 3일 만에 다 처리해버리잖아요. 이 법도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수적으로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당도 저항할 수밖에 없지만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공수처면은 처음부터 정통성 시비가 걸린 민주당의 공수처지 국가의 공수처가 아니고 국민의 공수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 시비가 걸리게 돼 있고 거기서 임명되는 사람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바로 낙인 찍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하고 싶어도 그냥 썼던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출범한 공수처는 무슨 일을 해도 그는 청구 수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힘이 실리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그 고민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하기 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복잡한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당이 추천한 두 분을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당이 추천했다 해서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양보해서 우리 당이 추천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 정도 되는 분, 그 정도 경륜 있고 역량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한 분을 민주당이 추천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 바로 받습니다. 2명 정도는 바로 받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법 개정 이제 들어가요. 예. 들어가서 이제 합의가 안 돼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냐는 거죠. 그건 좌시할 수가 없죠. 이런 국가의 그 기본 헌법 체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특정 정당이 자기들 하수인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유린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그건 야당도 아니고 죽은 야당이고 국민들이 아마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 법이 무너지고 있는데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물론 수로는 안 됩니다. 표결로 하자고 하면 지난번에 그 부동산 3법 국민들에게 고통 주는 법이라서 우리가 다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처리하니까 우리가 수재로 못 막잖아요. 그 네. 한계는 있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그 연말까지 정기국회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일부터 해서 다음 이후에 또 국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자, 김종인 의원님, 물론 이제 내일까지 좀 더 그 협상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자 이거 정도는 내가 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게 혹시나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를 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민주주의로 돌아와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당 후보 2명 중에 선택해라. 10명 중에 우리가 추천한 2명 중에 선택하면 된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결심이 됐을 때 민주주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건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건지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민주주의를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법은 이 선택은 이 결정은 내가 못하겠다 하는 거는요. 네. 정통성이 결여된 결정만이 가능한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 선택된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국회 의석, 이 의석과 대통령의 행정행위든 입법행위든 여기에 대해서 수가 밀리면 일단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안을 내놓고 네. 하면서 국민 선택을 받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거 하나하나를 매번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요. 민주주의로 돌아와야 돼요. 자, 시청자분들이 지금의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의견 조율이 혹시나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의견 조율은 사실은 없었고요. 시청자분들이 각각 두 분 의원들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종민,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